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신가요? 저도 어제 오늘 월요일날 뭐를 매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종목을 막 추려보는데 역시나 뭐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몇 가지 한번 뽑아봤는데 자, 봅시다. 매도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하죠. 인플레이션이 현재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긴축이 지속되고 있고, 이제 결론적으로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하락 추세이고, 지수 안에 있는 많은 개별주들이 하락 추세이고, 그 중에서 실적이 하락 추세인 거를 고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매도 포지션이면 더욱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간에 이런 걸 한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락 파동이 짧아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조정을 하고 이제 하락을 시작하는 이 지점에 있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추세에 강한 거를 믿어서 이렇게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돼서 이제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데서 이제 하락 그 매도 포지션을 잡거나 반대로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이제 쭉 갈 것이라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잡거나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살짝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고 얘는 이제 뭐라 할까요? 좀 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왜냐면 다른 거는 잘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덜 떨어진다는 거는 매도세가 약하다 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파동 후 가격 시간 조정하고 하락 파동이 시작될 걸 뭐 딱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하든지 가격 조정을 하든지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이 순간 아니면은 이 순간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선하고 이격이 작을 것. 왜냐면 이런 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게임주를 한번 이거는 코덱스 게임이니까 게임주 이제 전체 섹터인 거죠.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면은 이렇게 21선이 우하향하고 주가 캔들이 21선 아래에 있으면 이제 하락 파동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할 때는 5일선이나 11선을 타고 이렇게 쭉 하락합니다. 하락하면서 21선까지 반등을 하고 이제 또 좀 세게 반등할 경우에는 21선 위로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선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61선으로 보면 이격이 점점 여기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지만 61선이 따라 내려오고 이제 캔들이 기간 조정을 하면서 61선과 가까워지죠. 61선과 이격을 줄이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도 이렇게 61선과 이격을 여기서 이제 벌려놓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가까워지고 여기서는 이제 아예 뚫고 내려가고 이렇게 요런 뭐라 할까요? 이거를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이평선과 이격을 넓히거나 좁히면서 주가가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쵸? 차라리 그냥 이 박스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강한 성장주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매도 포지션을 취할 필요는 없겠죠. 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박스권 안에 있는데 지금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
그 금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 고점부터 이 저점까지 됐잖아요. 떨어졌잖아요.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복사하면은 여기서 요게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30% 하락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할 때 예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승할까, 어느 정도 하락할까. 그러니까 아직 건설 섹터는 하락폭이 많이 남아 있다. 뭐 증권도 하락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살짝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가속화된 다음에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디어는 그냥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에너지도 약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종목을 추려봤는데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빠질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차고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좋아질 개연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좋아질 개연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당분간은 그다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로 보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 세 개를 뽑아봤는데 물론 이제 이게 대주 매도가 되기 때문에 뽑은 거고요. 보면은 차트가 다 비슷하죠. 지금 박스권을 세 개 다 이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이제 소폭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흑자 전환 가지고 지금부터 주가를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조선해양도 거의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흑자 폭이 좀 커지네요. 지주회사라서 그런지.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지만 그다지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차트를 추세 반전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매도 포지션 잡기에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1선과 이격이 얘는 6.2%, 얘는 5%, 얘는 10%. 이격이 이제 크네요. 그리고 이제 하락 포동이 시작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차트를 돌려서 보면 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호한 편이죠. 살짝 눌릴 수도 있지만 다시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충분히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전고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죠.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보다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완벽하게 돌파한 건 아니지만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매물 소화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못 갈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보면은 셋 다 괜찮다. 그리고 지금 LG전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전, TV 이쪽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장 쪽은 소폭 성장하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여기까지 30%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26%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제일 좋은 매도 포지션 잡는 데는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잡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잠시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추세 하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LG 디스플레이는 LG 전자의 이제 OLED TV랑 LCD TV 패널
그리고 애플에 같은 거를 납품하고 있죠. 납품하고 있는데 얘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거고, 안 좋고, 얘는 재무 구조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과 이격이 뭐 그다지 떨어져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 수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수급도 좋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얘도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기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OLED 관련된 거죠. LX 세미콘도 어떤 디스플레이, BDI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라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얘도 약간 요 정도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좋은데 여기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뭐 샀다 팔았다 하네요. 오일주도, 오일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오일 관련주도 그쵸? S 오일은 아직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박스권 안에 있어요. 박스권 안에 있고 이제 다시 하락을 시작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저점을 이렇게 완벽하게 돌파한 다음에 다시 반등했는데 여기 저점을 저항받고, 그쵸? 이평선 저항받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물론 이제 정유하고 그 2차 전지 쪽 이제 지주회사니까 실적이 그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유가 쪽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가가 지금 조금 하락하는 추세이라서 실적이 다시 나빠질 개연성도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년에는 안 좋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 유가가 많이 올라서 많이 실적이 개선됐지만 이것도 뭐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쪽 섹터, 이쪽 섹터 보면 건설 섹터를 보게 되면 지금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잖아요. 지금 이제 대출금리 거의 7% 정도 되고, 지금 매일 나오는 뉴스가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있다. 월세는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굉장히 센티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분양하는 것들이 분양이 잘 되지 않겠죠. 미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것이고, 대우건설 이런 것도 그냥 하락 추세인데 이미 많이 좀 빠져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박스권에서 충분히 이제 빠질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락포등이 여기서 길게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길게 나와서 멈췄다 갈지 어떨지. GS건설도 뭐 좋죠. 여기서 매도했으면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바닥에 있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기관들 수급도 안 좋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하락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박스권 안에 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여기 저점을 이제 하향 돌파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 정도 하락은 했지만 살짝 반등했다 다시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25% 정도밖에 안 빠져서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이제 ST팜인데,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그 수평 추세선을 깰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락포동이 한번 나왔고, 이게 이제 좀 짧죠. 여기가 이제 좀 더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고 빠지는 거면 조금 좋긴 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쁘게 보자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이제 영업이익 수준은
낮죠. 예, 앞으로 뭐 성장성을 보고 이런 시가총액을 매기고 있는 거지만 시장이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고평가다. 그래서 이제 추가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그쵸. 조금 아쉽죠. 여기 정도에서 이제 반등했다 빠졌으면 이제 거기가 좋은 매도 포인트가 되는데 얘도 이제 충분히 빠지고 지금 이제 전저점에서 지지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저항을 하고 있고 이제 더 빠질지 어떨지 이제 한번 봐야죠. 실적은 근데 뭐 그렇게 나빠지진 않아요. 나빠지진 않지만 뭐 타이어 코드 쪽이라서 뭐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라서 여기도 이제 조금 하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이제 굴삭기 회사죠. 굴삭기 회사인데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거에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좀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머너즈 워가 있는데 뭐 체크는 안 해봤어요. 체크는 안 해봤는데 뭐 실적을 보면은 이제 서머너즈 워가 맞나? 얘가 서머너즈 워가 맞았었나? 네, 맞네요. 네, 맞긴 한데 실적이 뭐 그다지 개선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뭐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건 알 수 없는 얘기고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 게임에 대한 현질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얘도 이제 전저점 부근에 있는 상태죠. 네, 전저점에 있는 부근의 상태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 퍼등이 꽤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지지저항을 보여준 거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한 거예요. 또 여기서도 여기까지 하락 파동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를 지금 지지저항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지금 뭐 시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여기까지 빠졌죠. 26% 빠진 거죠. 40% 이상씩 빠졌으니까 얘도 이제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도 얘도 보면은 뭐 예상 실적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뭐 분기로는 그렇게 뭐 80억, 90억, 약 100억 정도 100억 정도니까 뭐 성장하는 걸로 보기는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내년부터는 내년 이후부터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로 예측했는데 뭐 이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쵸?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40% 가까이 빠지고 아직 30%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대모비스도 이제 뭐 마찬가지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30% 정도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16%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는 다 매도했다 그랬잖아요. 좀 아쉽네요. 얘도 너무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거를 봤는데 갑자기 어제 시장이 급반등하는 바람에 쫄아서 다 판 거죠. 이렇게 카카오가 내일 어떨까요? 카카오가 내일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항상 이런 모습을 생각하실 때요.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락 파동을 쭉 빼주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이 지점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이 지점이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때도
약간씩 모양이 틀려서 이제 조금 어려운 것 뿐이지, 얘도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 파동, 가격 조정, 시간 조정하고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이제 크게 본 거고, 이렇게 아주 좀 세밀하게 보면, 그쵸? 이렇게 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상승 파동. 근데 파동이 뭐 그렇게 크게 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상승하는 거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상승 파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원리를 다 따라서 가요. 모든 그 차트를 그리는 거래량이 있는 것들은. 그래서 매도에도 성공할 확률이 조금 높은 것들을 이렇게 몇 개 뽑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 저도 월요일 날 이 중에 한 서너 개 정도를 골라서, 많으면 5개 이렇게 골라서 한번 매도 포지션을 취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 날도 파이팅해서 잘 수익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